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그 BE:FIRS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 영상 댓글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 BE:FIRST에 대해서 K-팝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BTS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답변도 달았지만 이 부분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대답을 먼저 해드리면 한국에서 BE:FIRST에 대해서 K-팝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팀, BTS와 비교 이런 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더 퍼스트란 오디션을 했는지도 모르고 BE:FIRST란 팀에 대해서도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한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BE:FIRST를 잘 모른다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이 BE:FIRST 샤이닝원에 대한 리액션, 반응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일본에서 BE:FIRST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버들은 이 화제가 된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것을 좀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 리액션 영상을 찍는 거고요. 특히 더 퍼스트 오디션 시작할 때 스카이하이님이 먼저 일본인들이 아이돌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많이 가는데 나는 그런 인재가 유출이 되지 않고 일본에서도 일본의 재능 있는 팀을 만들고 싶어서 더 퍼스트를 개최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 유튜버들이나 한국인 유튜버들이 계속 한국인들에 대한 리액션 또 BTS와 비교되는 영상들을 찍는 건데요. 그거는 유튜브의 그 생리가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광고 수익이 많이 돌아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리액션 영상을 찍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노래를 많이 몇 번 듣고 대본을 쓰고 하거나 이제 리액션을 크게 해야 또 좋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리액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어떤 노래를 처음 들어보면서 본인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처음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파악하려고 뇌는 굉장히 바빠요. 멜로디도 들어야 되고 가사 내용도 생각해야 되고 영상을 본다고 하면 그 영상, 뮤비 내용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바빠서 사람들이 액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리액션들 영상 보면 막 액션이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리액션을 준비하고 일부러 하거나 아니면 몇 번 보고 대본이 있는 분들이 많죠. 물론 실제로 제대로 찍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근데 어쨌든 그런 리액션 영상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BE:FIRST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BE:FIRST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일본 연예인들 다수를 대부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방송, 연예인, 가수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은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자국 음악으로서도 충분해요. 이것도 다 소화하기 힘든 거예요. 한국에 워낙 많은 좋은 가수들과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음악이 아니라 팝도 요즘 세대들은 잘 안 들어요. 듣긴 들어도 엄청 유명한 것만 듣고 되게 조금만 듣지. 왜냐하면 어쨌든 외국 음악은 가사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노래에서는 가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국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워낙 많고 특히 이제 아이돌팀 K-팝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니까 다른 나라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요. 이게 일단 기본 이유예요. 기본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외국 음악을 잘 안 듣는다. 일본뿐만 아니라 팝도 잘 안 듣고 다른 나라 음악을 잘 안 듣는다. 한국 음악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일본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들에서 설명할게요. 일단 가수들. 한국에는 일본 가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요. 일본 문화 중에서도. 그 기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돌 얘기를 하자면 좀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일본 아이돌들은 뭐 자니즈와 4648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실력을 굉장히 대중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분들의 선호도에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본 아이돌 음악은 잘 안 듣죠. 그리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본에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있죠. 뭐 원오크락, 뭐 리사님도 있고 많죠. 근데도 그분들도 한국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는 이유가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유랑 똑같아요. 노래를 그만큼 잘하는 일본 가수가 있고 뭐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나라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베트남에도 있으실 테고 중국에도 있으실 테고 뭐 태국에도 있으실 테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가수들 모르죠.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그 언어의 문제예요. 자국 내 가수들이 충분히 잘하고 좋은 노래가 많으면은 구태여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 노래를 들을 이유가 없죠. 가사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한국 가수들을 듣지 노래 잘하는 일본 가수들까지 듣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한국 가수와 한국 연예인들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일본 가수들이나 일본 연예인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본에는 직접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와 배우들,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 일본어로 노래를 하고 일본어로 대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연예인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일본 연예인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연예인들, 일본 방송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서 인기도 많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자국에서 자국어로 활동하는 게 인기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실력도 중요한데 실력보다는 예를 들어 그 AKB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활동을 했다면 어쨌든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알았겠죠.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떠나서.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 가수들의 한국 활동이 거의 없죠. 뭐 방송인들은 좀 있어도 가수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국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거기서 돈을 벌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점점 상승이 되고 그래서 실력도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대중들도 실력 우선주의를 원하니까 일본 가수분들이 한국에 진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일본에서도 충분히 인기가 있는 분들은 한국이 되게 피곤한 시장인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아서 수익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같이 큰 내수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가수들은 굳이 돈도 별로 안 되고 더 실력에 대해서 높은 걸 요구하는 한국이 메리트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쨌든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가 있어서 일본인에 대한 그런 한국에 진출하려면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도 붙을 테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무릅쓰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의외로 제가 현장에서 일해보면 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럼에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진출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일본 방송인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없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일본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에 도전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한국어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활동하는 일본인들은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활동하는 한국인이 훨씬 인기가 많죠. 근데 특히 가수들 입장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꽤 많은 일본 가수분들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서 활동도 하고 싱글도 냈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들은 일본 가수분들 중에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면서도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이상하지 않게 하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분들이 한국어 발음을 괜찮게 하면서 노래도 잘하게끔 들리게 부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분들이 일본어를 너무 이상하게 했으면 그만큼 인기를 얻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어로 노래를 잘하는 일본 가수들이 없었다. 그 부분이 한국에서 일본 가수들의 인지도가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더 퍼스트가 한지도 일반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비퍼스트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 리액션들은 돈 때문에 화제가 되니까 이걸 계속 소개를 하고 뭐 한국인 불러서 리액션 찍어보고 뭐 하는데, 일단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실제로 JYP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에 가서 니즈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근데도 니즈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일반 분들이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그 한일 뭐 역사 문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본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요, 한국 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특히 이런 보이밴드나 아이돌 음악은 그 자니즈와 4648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AKB가 한국에서 프로듀스 48 때문에 그래도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고, 그래서 일본 아이돌 음악은 우리랑 전혀 다르고 우리들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음악성이나 멤버들의 음악 실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는 거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대본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좀 아무 관심도 없고 흥미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K-팝에 대항한다, 뭐 BTS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일본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분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은 20년 전부터 K-팝에 올인한 나라예요. 처음부터 K-팝이 이렇게 잘 되고 일본 음악보다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20년 전 실제로 아이돌 트레이닝이 시작된 건 거의 30년 전에 SM에서 현진영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그게 20년 전에 보아 때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노하우를 축적한 거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한국에서 말하는 2세대 아이돌 이런 방식은 사실 JO1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일본은. 근데 점점 여기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팀들이 나올 거지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시작했던 K-팝하고 비교하면 아직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비슷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일본이 그 정도 수준에 가는 게 20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이미 20년 동안 한국의 그 방법들이 굉장히 데이터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일본이 내수 시장이 훨씬 크고 자본력이 크고, 또 일본이 뭐 한국하고 이렇게 척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많은 트레이너들과 프로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뭐 일본도 뭐 4, 5년 내에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오히려 그 처음부터 우리는 변화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편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지금 비퍼스트, 제이원, INI, 뭐 니쥬 이런 팀들을 보면 되시고요. 저도 응원하면서 이 성장세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분명히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소수고,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뭐 진격의 거인이나 뭐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 OST를 부른 밴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소수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일본 아이돌에 대한 수요는 한국에서 진짜 적어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일본 분들도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로 활동을 하니까 많이 아는 거지, 일본에서 활동 안 하는 한국 가수들은 잘 모르잖아요. 되게 케이팝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다 아는 거지, 일반 일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한국에서 일본 가수들이 활동 안 하니까 일반 한국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뭐 계속 이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나고 뭐 그러는데, 1인 미디어 시대에 어쩔 수 없죠. 유튜브에 막 거짓말이 난무하고 막 서로 혐오를 부추기고 싸움을 만들고, 막 한국 인터넷 기사 퍼가고 그 댓글 기사 퍼가서 이게 한국의 반응이다, 반대로 일본 야후 뉴스 기사와 댓글 퍼가서 이게 일본의 반응이다.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소수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진짜로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댓글들을 많이 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비퍼스트의 샤이닝 원 노래 리뷰도 올렸지만,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하는 건 아니고 노래는 굉장히 좋은데 노래 스타일이 어쨌든 저는 JO1의 노래들이 조금 더 해외에서는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다. 음원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INI가 어떤 음악을 들고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제 음원상으로는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K-팝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한 2, 3년이면 지금 K-팝에 활동하는 아이돌 같은 그룹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